887번에 식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답지에 보면 답지에는 기준 점수와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를 미지수로 놨더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상황마다 뭐 불합격, 합격에 대한 이 문제 패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마다 미지수를 또 다르게 놓으면 문제가 또 다르게 느껴지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앞에서처럼 합격한 애들의 점수와 불합격한 애들의 점수를 각각 미지수 XY로 뒀어.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100명이고 불합격한 애들이 20명의 학생이 불합격한 거거든. 그리고 합격한 애들은 80명이라고 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이 합격이 되는 기준 점수라는 게 있나 봐. 근데 그 기준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4점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만들어주면 전체 평균은 80명이 X점, 20명이 Y점, 전체 받은 점수를 100명으로 나눈 게 전체 학생의 평균인데 기준 점수는 이 전체 평균보다 4점이 높은 거니까 얘의 식이 의미하는 게 기준 점수야. 근데 이 기준 점수는 불합격한 애들의 평균 점수 Y의 2배와 같았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준 점수는 합격한 애들의 점수보다는 5점이 낮대. 그럼 기준 점수식은 똑같아. 전체 평균 점수에서 4점 높은 거. 이게 기준 점수고 기준 점수는 합격한 애들의 평균 점수인 X점보다 5점이 낮은 거야.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해서 풀어주면 이 X와 Y는 뭐냐면 합격한 애들의 점수와 불합격한 애들의 점수야.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기준 점수거든. 그럼 기준 점수를 찾으려면 X, Y 구한 걸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답이 나오겠지. 888번에 보면 나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생각하려고 해. 얘가 500원짜리 음료수랑 7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8,200원을 내려고 한 거야. 아니요, 잘못됐어요. 금액이. 이건 잘못된 금액인가 봐. 그러니까 원래 금액이 8,600원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혜진이가 이 8,200원이 왜 나왔냐면 이 X랑 Y계를 바꿔서 계산을 한 건가 봐. 그러니까 원래 거 500원짜리 음료수 개수를 그러면 몇 개를 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거 500원짜리 음료수 개수를 X개, 얘를 Y개 샀다고 하면 얘를 바꿔서 계산한 거니까 얘를 Y개, 얘를 X개로 해서 식을 500Y 더하기 700X가 8,200원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500X 더하기 700Y가 8,600원이 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X 값을 구해주면 이게 원래 500원짜리를 몇 개 샀는지 알 수 있겠지. 이 바둑돌 개수에 대한 관계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미지수로 놓으면 이게 막 한 변에 놓이는 이 한 변에 놓이는 개수에 대한 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전체를 X개로 3개로 나눈 다음에 중복되는 걸 빼냐 더하냐 막 이런 게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놓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X개라고 두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게 되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Y개로 둘 거야. 그러면 총 이 바둑돌의 개수가 65개였나 봐. 근데 흰 거 놓고 검은 거 이렇게 놨더니 흰 거 6개가 남았대. 그러면 지금 흰 게 몇 개가 놓여 있냐면 X개짜리가 3개, 3X에다가 여기서 지금 중복되니까 3번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거 3개 빼줘. 그럼 이게 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놓여지는 흰 바둑돌의 개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검은 바둑돌의 총 개수는 Y짜리가 4번 해서 4Y이게 하는데 여기 끄트머리 모퉁이에서 얘네들이 2개씩 중복되니까 얘를 1개씩 빼주게 되면 총 4개를 빼주면 돼. 그럼 이게 검은 바둑돌의 총 개수. 그러면 흰 바둑돌 개수랑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 개수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남아있는 흰 바둑돌의 개수 6개까지 흰 바둑돌이 6개 남아있었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65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개수가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어.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개수는 X개였고 걔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 개수 Y의 2배보다 8만큼 적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 Y개가 나오겠지.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전체 흰 바둑돌 개수인 요 3x 빼기 3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를 구해 놓고 x를 구하면 이거는 한 변에 놓이는 이 흰 바둑돌의 개수거든. 그래서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해줘야 삼각형에 만들어지는 흰 바둑돌 개수. 그리고 거기다가 남아있는 6개를 더해줘야 돼. 왜냐면 흰 바둑돌 6개 남아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에 쓰인 흰 바둑돌의 개수 x개 넣은 거에다가 6개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890번에 이게 1차 오디션도 보고 2차 오디션도 보고 거기서 또 합격하네 뭐 불합격하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나눠서 생각할게. 일단 남자 수와 여자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1차에서 합격한 애들이 2차를 오디션을 볼 거야. 그러니까 이 2차에서 합격한 애랑 불합격한 애는 합치면 1차에서 합격한 애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1차에서 합격한 애들이 그 다음 2차를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 합격한 애랑 불합격한 애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내가 맨 마지막에 보면 1차 오디션에서 합격한 지원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네의 남녀 수를 각각 XY로 줄게. 그 다음에 2차 오디션에 여기 문제에서 읽다 보면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2차에서 합격한 애들이 50명이다. 근데 2차 오디션에 합격한 남녀 수의 비가 3대7이니까 50을 3대7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2차에서 합격한 남녀 전체 수 50명 중에 그 남자와 여자 수 비가 3대7이니까 얘 15명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5명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50 중에 전체 10칸 중에서 남자 수는 3칸을 차지하고 50명 중에 10칸 중에 여자는 7명 차지해서 15명 35명 구해준 거야. 그러면 1차에서 합격한 애에서 2차에서 합격한 애를 빼면 나머지는 불합격한 애일 거 아니야,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에서도 1차에서 합격한 애 중에 2차에서 합격한 애 빼고 나머지 애들은 2차에서 불합격한 애들일 거라고. 근데 2차에서 불합격한 이 남자, 여자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얘의 비가 21대 2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고 하면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1차에서 합격한 남자, 여자의 비는 4대 5래. 그래서 얘도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Y가 나오게 되고 내가 구하는 거는 1차 오디션에서 합격한 남자, 여자 합쳐서 이 지원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XY 구해서 답을 더해주면 나오겠지. 891번에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 패턴이거든. 이게 유산소 운동이랑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는데 얘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 이거 지난달을 미지수로 놓잖아. 유산소 운동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18% 늘렸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은 22%를 늘렸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동 시간이 20% 늘려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늘린 시간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12시간을 여기다가 쓰면 안 돼. 이번 달에 운동 이건 총 시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난달 운동 시간을 네모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20%를 늘려서 120%가 된 건데 그 값이 12가 된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난달의 운동 시간은 뭐가 되냐면 10시간이 되는 거지. 지난달 운동시간 10시간이야. 그러면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20%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지난달 운동시간에 대한 식은 X랑 Y, 유산소 운동시간, 근육 운동시간 합쳐서 10시간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18% 늘려 그 다음에 근육 운동 22% 늘려 그래서 지난달 운동 시간에 비해서 20%가 늘어난 거야. 이건 늘어난 시간에 대한 식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 세워서 풀어주면 X값을 구한 다음에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시간이니까 18% 늘어난 걸 더해주면 되겠지. 이 정가원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에 대한 거를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떤 원가를 A짜리인 거를 내가 30%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했어. 그게 전가거든. 그럼 얘는 A에 130%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100%는 원가 받고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한 거야. 근데 안 팔려서 여기서 10%를 할인을 했다. 그러면
이 원래 정가의 10%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90% 금액만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원가를 빼주면 그게 내가 남는 이익에 대한 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기억을 해주고, 첫 번째는 A 제품이랑 B 제품을 합쳐서 총 원래 원가가 4,200원의 물건을 사왔나 봐. 그러니까 시가나는 가볍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 A 제품을 내가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된 금액이 어떻게 팔았냐면 얘를 30% 이익을 붙였어. 근데 안 팔렸나 봐. 그래서 얘 10% 할인해가지고 90%에 판 거야. 그 다음에 B 제품은 20% 이익을 붙였다가 얘도 10% 할인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 가격을 정했다가 할인을 한 금액.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이야. 근데 거기서 물건을 사온 X랑 Y 합쳐서 4,200원에 사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온 원가 4,200원을 빼줘야 그게 내가 남는 이익이 되는 거고, 그 이익이 570원이 됐단 얘기야. 그래서 4,200원을 넘긴 다음에 얘랑 예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Y가 나오겠지. 893번 일회용 문제지. A 호스로 1분당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뭐 X, B 호스로 1분당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을 Y로 준다면 모두 사용해서 두 개를 같이 쓰면 1분당 이만큼 넣을 수 있는데 5분 동안 넣고 A 호스로만 3분 동안 더 넣어서 일 하나를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통을 또 채울 거야. 두 호스를 모두 사용해서 4분 동안 넣다가 B 호스로만 6분 동안 넣어서 일 하나를 또 완성했대.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 y 값이 나오겠지. 894번에 거속시 문제랑 직사각형이 뭐 섞여있는 문제 같은데, 가로의 길이,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둔다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40m 더 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의 전체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를 2배 한 거거든. 근데 얘가 분속 30으로 달릴 때랑 그 다음에 분속 40으로 달릴 때랑 시간을 쟀나 봐. 그래서 전체 거리는 2x 플러스 y, 전체 둘레는 뭐 30m로 돌 때랑 40m로 돌 때랑 전체 둘레는 똑같겠지.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은 30분의 2x 플러스 2y, 이때 걸린 시간은 40분의 2x 플러스 2y가 되는데, 분속 30m 속력으로 돌면 이때는 얘보다 6분이 더 걸린대. 그래서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위에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식, 그러니까 길이 관계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요 둘이 이걸 돌 때 걸린 시간에 대한 식,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895번에 얘 문제 풀 때 거속시 표를 그려야겠지. 그 다음에 예주랑 오빠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총 거리가 둘이 1.3km 떨어져 있는데 아마 분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총거리를 1300m로 적어줘야 될 것이고, 예주의 속력은 80m/분, 오빠는 분속 100m로 갈 거야. 예주랑 오빠가 만나는 시간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예주가 먼저 출발한 거 예주의 시간을 x라고 두고 오빠의 시간을 y라고 뒀어. 그러면 얘가 걸린 시간이, 예주가 5시에 먼저 출발을 했고 오빠는 5분 뒤에 늦게 나왔으니까 예주가 오빠보다 5분을 더 간 거고, 그 다음에 예주가 간 거리는 80x, 그 다음에 오빠가 간 거리는 100y야. 그래서 예주가 간 거리랑 오빠가 간 거리를 더해서 그게 1300m가 된다.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이때 x값이 나오게 되면 예주에 걸린 시간이거든. 그럼 예주가 5시에 출발했으니까 5시에서 예주가 걸린 시간 x분만큼 더해주면 둘이 만나는 시간이 되겠지. 896번에 길이와 굵기가 다른 종류 초 A랑 B가 있어. 그래서 A초랑 B초를 이렇게 놓을 건데, A초가 B보다 6cm 더 길대. 얘네의 길이를 각각 XY로 두면 되겠다. 그래서 A초가 B초보다 6cm 더 길고, 그 다음에 A가 이게 다 타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거든? 그러니까 10분에 Xcm가 다 타는 거니까 1분에 타는 시간은 10분의 X만큼이 타겠네. 1분당 타는 시간.
그러면 전체 x에서 얘가 10분의 x씩 얘가 6분 후 남은 양초의 길이니까 6분 후에 이만큼 남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y에서는 얘가 이게 다 타는데 12분 걸리는 거니까 12분 동안 ycm가 탄다고 생각하면 1분에는 12분의 ycm가 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전체 길이 y에서 12분의 y씩 이게 총 6분 동안 채우게 되면 얘네들의 남은 초의 길이가 같아진대.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 트랙 도는 문제는 같은 방향일 때는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를 뺀 게 한 바퀴 차이, 그 다음에 빠른 애가 간 거리랑 느린 애가 간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가 된다, 이렇게 식을 형태를 잡잖아. 그 다음에 얘네의 속력을 미지수로 놓잖아. 그래서 민규의 속력을 x, 그 다음에 찬우의 속력을 y로 둘 거고, 얘는 속력의 단위까지 정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속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km보다는 미터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속력의 단위를 미터 퍼 분으로 놨어. 그러면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하는 거거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돌 때 5분 후에 얘네가 돌 때 어떻게 도냐면, 근데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출발을 하나 봐. 근데 민규가 출발한 지 같은 방향일 때 한번 해볼게. 같은 방향일 때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만나니까 민규가 걸린 시간은 40분이 걸린 거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하니까 찬우는 5분이 좀 덜 걸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는 35분 동안 이동한 거리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때 12분 후에 만나.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만나. 근데 얘 마찬가지로 5분 후에 출발하는 거거든? 그럼 찬우는 7분이 걸린 거야. 그러면 민규가 이동한 거리는 40분 동안 x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찬우는 35분 동안 y의 속력으로 이동해서 총 얘네 거리의 차이가 2000m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규는 12분 동안 x의 속력으로 갔고, 찬우는 7분 동안 y의 속력으로 와서 얘도 한 바퀴, 둘이 합쳐서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얘네의 속력이 나오겠지. 그러면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 2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전체 거리는 얘가 2바퀴 돌아야 되니까 4000m를 돈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찬우의 속력을 여기다가 구해서 넣어주면 이 값이 찬우가 운동장 혼자서 2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지. 얘는 강물 문제인데 조금 약간 변형? 거속시 쓰면 되고, 우리 그 다음에 강물 문제 따라 내려올 때,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 뭐 이렇게 나누면 됐었고, 이 걸리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 2분의 5배래. 그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A라고 놓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이 2분의 5배인 거야. 이게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이거의 2분의 5배.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둘이 합쳐서 1시간 45분이니까 여기 시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1시간 45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1과 60분의 45. 그럼 1과 4분의 3. 4분의 7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2분의 7, A가 4분의 7이니까 A 값은 4분의 7에다가 역수를 곱해서 2분의 1시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2분의 1시간이 걸리는 거고, 올라갈 때는 거기에 2분의 5배니까 여기다가 2분의 5배를 해주면 4분의 5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이야. 우리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미지수로 놔. 내려올 때는 둘의 속력이 더해질 것이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방해하는 속력을 빼주면 돼.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가 전체 거리 10km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거슬러 올라갈 때도 x-y의 속력을 4분의 5시간 동안 가서 10km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씩 세워서 연방 풀어주시면 되겠죠. 899번에 뺄셈을 볼 건데 4에서 7을 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빌려온다? 그래서 b 빼기 1이 되는 거야. 한 개를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뺀 거는 문제가 없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B랑 A랑 둘 다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B가 7이었고 A가 3이었으면 그냥 빼서 4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2였고 얘가 3이었는데 여기서 뭐 한 개를 더 빌려줬으면 또 위에서 한 개를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알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B 빼기 1이 A보다 크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고 B 빼기 1에서 A를 뺀 게 4다. 그러면 문제없이 뺐으니까 그냥 여기 얘에서 빌려온 거 없이 B를 0에서 B를 빼려면 위에서 빌려와서 10 빼기 B를 해서 얘가 A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그러면 A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해주면 B 빼기 1 빼기 10 플러스 B가 되고 는 4가 돼서 2B 값은 얘를 넘겨주면 11. 그럼 15가 되는데 B 값이 2분의 15가 돼. 그럼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수가 2분의 15가 나와? 아, 그러니까 아마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얘가 또 큰 거였나 봐. 그러니까 위에서 또 빌려오는 상황이었어야 됐나 봐. 그러면 B 빼기 1보다 A가 더 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빌려오는 거야. 그럼 얘는 9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 더하기 B 빼기 1에서 A를 빼서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에서 얘는 빌려왔으니까 9에서 B를 뺀 게 A가 되는 거다 해서 이 연방을 다시 풀어줘. 그러면 AB가 나올 거고 아마 얘는 성립하는 AB 값이 될 거야. 주사위를 던질 건데 던지는 횟수와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얘가 홀수가 나올 때랑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때를 위치를 다르게 이동하나 봐. 근데 내가 홀수가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전체 횟수는 총 20회를 던진 거고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3칸 이동하나 봐. 그래서 홀수로 이동돼 있는 위치 마이너스 3x, 짝수로만 이동한 위치만 보면 플러스 2y. 그래서 점 P가 나타내는 수가 플러스 5인 거야. 나타내는 수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5인 거거든.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x랑 y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나는 y 값을 구해주면 이게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되겠다. 내가 어떤 합금에서 지금 금과 구리가 얼만큼 있는지 알고 싶어. 근데 얘가 지금 실제 무게는 금의 무게 x, 그 다음에 구리의 무게 y. 그럼 실제 무게가 1752야 합쳐서. 근데 물속에서 금은 19분의 1만큼 무게가 덜 나가는 거니까 그럼 마치 19분의 18x인 것처럼 무게가 느껴질 거고 구리는 8분의 7만큼 무게가 느껴질 거야. y 무게. 그래서 물속에서 무게를 쟀더니 1600인 거지.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이 합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금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어. 또 일회용 문제거든. A가 혼자 이틀 동안 일하고 나서 함께 일해서 A랑 B가 함께 일해서 3일 동안 일해서 일 하나를 완성하고 그럼 같은 일을 B가 혼자서 2일 동안 일하고 함께 해서 4일 만에 일을 하면 또 끝낼 수 있대. 그래서 A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계산해주면 되겠지. 903번에 얘는 거속시의 되게 기본적인 유형인데 얘를 변형한 유형이 되는 것 같아. 거속시인데 여기서 지금 수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승민이가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승민이가 첫 번째 방법으로 갈 때랑 그 다음에 승민이가 두 번째 방법으로 갈 때랑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갈 거야. 얘 거리가 X, 얘 거리를 Y로 둔다면 수연이가 가는 전체 거리 X 더하기 Y가 될 거고 승민이도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수연이는 속력을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걸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체 걸린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수연이는 신경 쓸 게 없어. 이게 수연이에 걸린 시간이야. 근데 승민이는 이 X부터 Y를 첫 번째 방법일 때는 시속 5km로 처음에 걷다가 여기 B에서 C를 갈 때 시속 3km로 가볼 거고 두 번째는 방법을 반대로 해서 앞에 A부터 B 갈 때 시속 3km로 가고 그 다음에 B부터 C 갈 때를 시속 5km로 가보는 거야.
그러면 승민이가 걸리는 시간은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 첫 번째 방법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갈 때는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근데 첫 번째 방법으로 갈 때는 수연이보다 8분 늦게 도착한대. 그러니까 승민이가 지금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 방법으로 갈 때 수연이보다 8분 늦게 도착하는 거니까 8분이 더 걸린 거거든. 그래서 60분의 8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갈 때 승민이에 걸리는 시간은 수연이랑 동시에 도착하는 거니까 걸리는 시간이 같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x, y 값을 구해서 전체 거리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얘 5%의 소금물 500g이 들어있었는데 얘를 일부 덜어냈어. 그러니까 덜어냈으니까 얘는 빼주면 되겠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게. 이 똑같은 5% 소금물을 덜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12%의 소금물을 넣은 거야. 그래서 8% 소금물 700g이 되었다. 이렇게 넣을게. 그럼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x, 더 넣은 12% 소금물의 양을 y로 둔다면 500에서 x 빼고 y를 더해서 700이 된다 식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소금의 양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소금에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서 얘 소금의 양을 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빼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해서 다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 여기에 양이 되는 거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건데 이게 1kg에 A라는 재료, 이게 제품 1번이야. 제품 1번은 A가 4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는 2g이 들어가서 만들 건데 얘를 팔면 4만원이 남는다 이 이야기야. 그 다음에 제품 2번은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얘는 A가 5g 들어가. 1kg 만드는데 A가 5g만 필요해. 그 다음에 B가 3g 필요해. 해서 얘는 1kg 만드는데 필요한 AB 양이고 얘를 팔면 7만원이 남아. 총 이익을 구하래. 그럼 제품 1, 2를 몇 키로 만들었는지, 얘 X키로 만들고 얘를 Y키로 만들었다 하면 이 A, 지금 A 원료로는 40g을 사용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1kg당 4g이 필요한 거니까 제품 1번에서는 4x만큼 제품 1번을 만드는데 A 원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5y만큼 제품 2를 만드는데 A 원료가 들어갔어. 그래서 A 원료는 총 40g을 쓴 거야. 그 다음에 B 원료는 2x만큼 사용했고 그 다음에 3y만큼 사용해서 전체 23g을 사용했대. B 원료는.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내가 총 얘 제품 1과 제품 2를 몇 킬로씩 생산했는지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익 4만원 곱해주고 여기다가 이익 7만원 곱해서 전체 총 이익을 구해주면 되겠지.